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볼보의 플래그십 SUV인 XC90 중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T8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은 2024 연식으로 2차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 마지막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면부에서는 2024로 오면서 바뀐 점은 없고요. 역시나 이 플래그십다운 웅장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후에 2차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EX90과 비슷한 모양으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1차 페이스리프트 마지막 버전인 2024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달라진 점이 없잖아요. 근데 2차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기하학적인 라인의 무늬와 함께 크롬들이 대거 삭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범퍼의 디자인도 많이 변경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얼른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로 오면서 가장 많이 바뀐 점은 역시나 신규 휠 디자인입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B5나 B6와 거의 비슷한 휠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T8은 아무래도 플래그십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별도의 디자인을 적용을 시킴으로써 차별화를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전기 모터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공력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안쪽에 디스크들이 일반적인 B5나 B6와 비교했을 경우에 많이 보이는 형태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전기차 느낌도 같이 가져가서 세련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타이어 스펙은 275에 40, 21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XC90 T8 같은 경우는 전기 충전부가 이 운전석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완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가득 채웠을 경우에 주행 가능 거리는 56km가 되며 또 완충했을 때에는 2시간 정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비슷한 충전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는 2024로 오면서 달라진 점은 없고요. 역시나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리어램프의 그래픽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예쁜 모습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XC90은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을 하는 차종이기 때문에 3열 시트가 나와 있는 7인승 모델입니다. 현재 저는 3열 시트를 접어둔 상태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 3열 시트를 열었을 경우에는 최대 7명이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3열 시트를 세우게 되면 이 트렁크 공간이 없는 SUV들이 상당수가 많은데요. XC90 같은 경우는 이 3열을 열더라도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적재 공간에 있어서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우측에 보시면은 이게 바로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모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리어 쪽에 에어 서스펜션을 활용해서 이렇게 버튼으로 전고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게 된다면 좀 더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짐을 싣고 내렸을 때 좀 더 편리하게 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XC90 T8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2024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다만 이 인포테인먼트 T맵이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볼보 전 라인업이 기본 트림부터 T맵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게 타 수입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세대 진행용 교통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뭐 몇 차선에서 어디가 사고가 나고 어디가 정체가 시작되고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알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옵션은 이 핸들 열선, 시트 열선, 시트 통풍까지 있고요. 이는 조수석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XC90은 아무래도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마사지 시트까지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운전하면서 한번 느껴볼게요. 그 외에도 이 OTT 서비스라든지 볼보 카스 앱으로 핸드폰으로도 제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인포테인먼트가 변경이 되면서 확실히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상당수 많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기존 마일드 하이브리드보다 이렇게 주행 모드라든지 배터리 사용 모드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에어 서스펜션도 T8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상당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레포스 기어 노브라든지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이제 드디어 주행을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짠!
일단 저는 XC90 T8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XC90은 크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라인업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있는데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48V 전기 모터가 더해져 있긴 하지만 EV 모드 주행, 그러니까 전기 모터 주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뭐 가솔린 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XC40 B6 트림을 시승했을 때에도 주행 감각이 그냥 일반적인 가솔린 차하고 동일하게 느껴진다. 다만 전기 모터가 약간 보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또는 직진하다가 이제 정차했을 때 그때 약간 뭔가 휘잉 하면서 전기 같은 소리가 난다. 그거 외에는 주행 감각은 가솔린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저는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18.8kW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볼보 차량 라인업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플래그십인 90 라인 중에서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XC90과 S90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이 볼보 라인업에서 가장 비싼 차량을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가격은 2024년식 기준으로 1억 1,520만 원입니다. 일단 가격만 들었을 때는 일반 B6라든지 B5처럼 가솔린 차량과 비교했을 때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연비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공인 연비가 무려 15.5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트립 컴퓨터 리셋을 해놨고요. 오늘 한 50km 정도 주행을 할 예정인데 도착하기 전에 연비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원래는 이게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충전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의 클러스터에 전기 모터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빵! 0km라고 떠요. 그래서 이거 오늘 전기 모터로 주행이 아예 불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가고서고 막히는 길 있잖아요. 지금은 계속 이제 가속을 해서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 있긴 하지만 가고서고 막히는 길에서는 어느 정도 전기 모터가 개입이 되더라고요. 또 클러스터 상으로는 전기 모터를 다 썼더라도 정말 저속 구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또 전기 모터로 지금 마침 전기로 가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가 지금 충전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전기 모터로 주행이 되냐, 이거는 간단해요. 쭉 가속할 때에는 엔진으로 개입이 되다가 전방에 정차가 시작이 돼요. 그랬을 때에는 제가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음과 동시에 탄력 주행으로 어느 정도 주행이 되는데 그때 전기 모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 상으로 보면은 이제 정중앙 기준으로 위쪽은 RPM, 그러니까 엔진을 사용할 때 나오는 게이지고요. 그 아래쪽은 충전, 브레이크를 밟고 했을 때 전기 모터가 약간 충전이 되는 그 게이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가고서고 막히는 길에서는 전기 충전을 못 하더라도 전기 주행이 살짝씩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XC90은 준대형 SUV이기 때문에 경쟁 차종 중에서는 벤츠의 GLE, BMW는 X5나 X6, 그리고 카이엔, 포르쉐 카이엔 정도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시트 포지션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세 차종과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일단 준대형 SUV 정도 오게 되면은 진짜 시야각이 엄청 좋거든요. 제가 최근에 타봤었던 차량 중에서 시야각이 가장 넓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각지대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게 화면에 보일진 모르겠지만 사이드미러가 엄청 큽니다. 보통 대다수의 수입 차량, 특히 독일 차량 같은 경우는 사이드미러가 작은 차량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 볼보의 XC90은 차 덩치와 비례하는 사이드미러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사각지대도 거의 안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XC90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내가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할 건지 아니면 엔진으로 주행을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방에 인포테인먼트 보시면 이 배터리 사용 구간이 있거든요. 자동 모드는 차량 속도에 맞춰서 알아서 이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주는 기능이고, 만약에 배터리 사용을 유지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전 모드는 어쨌든 간에 충전을 하려면 엔진으로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전 모드는 거의 엔진으로만 개입이 됩니다. 이번에는 승차감인데요. XC90 T8은 볼보 차량 라인업 중에서 유일하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4륜 모두 다 들어가 있진 않고 이제 뒤쪽에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XC90은 혼자 타는 용도보다는 패밀리카라든지 좀 다인승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뒤쪽 리어에는 에어 서스펜션을 탑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B6와 비교했을 때 승차감이 진짜 플래그십
플래그십다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너무나도 좋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뭐 도로 이음새라든지 포트홀 구간이라든지 크랙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 꺼져 있는 구간이라든지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을 진행을 했을 때 이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차를 타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정말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휠 사이즈는 21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준대형급의 21인치면 뭐 적당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살짝 좀 오버 스펙일 것 같기도 한 인치거든요. 보통 이 정도면은 저는 20인치 정도가 가장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인치 휠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상당히 나긋나긋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갔을 때 유럽차 특성상 좀 하체가 단단한 차량들이 많거든요. XC90도 동일하게 약간 단단한 세팅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이 댐퍼와 서스펜션이 이 노면의 자잘자잘한 요철이나 진동들을 흡수를 진짜 거의 완벽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타이어 공기압을 별도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아쉽기는 한데 XC90은 노면 상태에 따라서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볼보 전 라인업이 이 핸들 뒤에 있는 패들 시프트가 삭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고속고 막히는 길에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볼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패들 시프트가 없다 보니까 따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없나 했는데 지금 이 크리스탈 기어 노브를 한 번 더 당기면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게 한 번 당겼을 때는 B모드이기 때문에 원페달 드라이빙이거든요. 그래서 이 B모드는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을 때 좋은 것 같고, 아니면은 나는 엔진 브레이크를 좀 사용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렇게 B모드를 바꾼 다음에 다시 옆으로 당기면은 이렇게 단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또 운전을 할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XC90 T8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완속 충전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가득 충전했을 때 대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56km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가득 충전하고 주행을 했을 때 클러스터상 60km 이상도 뜬다고 합니다. 보통 이 정도 덩치를 가지고 있는 플러그 하이브리드 차량이 EV 주행을 60km 이상 할 수 있는 차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주 충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전기차처럼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정속도입니다.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 중이고요. 오늘은 제가 데시벨 측정기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데시벨을 측정하긴 무리가 있지만 시속 80km 주행을 했을 때 이 정도 소음이 들려옵니다. 참고로 창문은 다 닫아둔 상태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커버만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제가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이제 닫아보겠습니다. 이게 럭셔리 프리미엄 차량에 가까울수록 창문이 완전히 닫혔을 때의 느낌이 되게 고급지거든요. XC90도 마찬가지로 이 볼보 라인업의 플래그십이라서 그런지 완전히 닫혔을 때 뭔가 고급스럽게 턱 닫히지 않고 싹 하고 닫아줍니다. 그리고 외부 소음 유입도 창문을 다 닫았을 때 많이 막아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 옆유리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MBH는 무난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급과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의 소음들, 특히 이제 로드 노이즈가 약간 올라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독일차와 유럽차 간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이 스티어링을 좌측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되고요. 여기서 디테일하게 속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볼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파일럿 어시스트를 활성화 시켰을 때 카메라로, 초음파 센서로, 또 레이더로 이렇게 3번 보기 때문에 좀 더 정확도가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특히 급가속을 하거나 전방에 정체가 시작이 돼서 브레이크를 미리 잡아줘야 될 때, 그럴 때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진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되게 스무스하게 가속을 해주고 스무스하게 정차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다 보면은 옆 차선에서 끼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인식률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운전해주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XC90 T8 기준으로 이제 얘는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드라이브 모드가 조금 다른데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두 번째는 파워, 세 번째는 퓨어, 네 번째는 오프로드, 마지막으로 5번째는 컨스탄트 AWD가 있습니다. 이 컨스탄트 AWD 같은 경우는 이제 견인 있잖아요. 트레일러라든지 피견인차를 걸었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파워 모드로 바꾼 상태이고요.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오, 엔진음! 와, 변속이 되게 부드러운데요? 야, 이게 지금 오늘 약간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계속 밟을 수가 없었는데요. 엑셀을 밟자마자 느껴지는 감각이 흡사 V6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탄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구동력을 내주면서 듣기 좋은 엔진 음색을 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XC90은 6기통 엔진이 아니고 4기통짜리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지금 거의 2.4톤에 육박하거든요. 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구동이 될까? 뭔가 파워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엑셀링을 하면은 되게 고급지게 가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차량들하고 가속감이 달라요. 상당히 고급스럽고 흡사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차량들 있잖아요. 억대가 넘어가는 그런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가속 감각을 이 XC90 T8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박스럽게 엔진이 돌아가지 않고 이 회전 질감이 6기통처럼 굉장히 부드러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엑셀링을 해도 진짜 금방금방 치고 나가주기 때문에 토크감이 흡사 디젤 엔진을 품고 있는 SUV를 탄 것처럼 강력합니다. 그리고 쫄깃해요. 그래서 XC90 T8은 엔진은 317마력 정도가 되고요. 전기모터 합산해서는 400마력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동급 경쟁차들, 특히 GL이라든지 아니면은 카이엔 이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주행 감각에 있어서는 밀리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고급져요. 마치 전방에 방지턱을 지나갔을 때 그냥 딱 봐도 승차감이 좋아 보이죠? 실제로도 좋아요. 한 번 더 넘어볼게요. 방금 방지턱은 조금 높아서 뭔가 덜컹거림이 있긴 했는데 실제 탑승객인 제가 느꼈을 때에는 최근에 타봤었던 차량 중에서 가장 승차감이 좋게 느껴져요. 편안합니다. 오, 길이 여기가 맞나요? 지금 제가 뜻하지 않게 오프로드 길에 와서 이렇게 오프로드 메뉴로 바꿨습니다. 이러니까 RPM을 인위적으로 높게 쓰면서 이게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이 달려 있거든요. 이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이 구동력에 조금 더 몰빵이 되면서 지금처럼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을 갔을 때 흡사 뭔가 지프 차를 탄 것 같은데요? 구동력이 되게 좋아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볼보는 원래 스웨디시 프리미엄이잖아요. 프리미엄 차량이 이럴 수가 있네요. 자, 지금 이렇게 노면 깨져 있거든요. 오프로드. 이야. 근데 다행인 게 오늘은 좀 노면이 많이 말라 있거든요. 근데 뭐 비가 많이 오고 그랬을 때는 노면 접지력이 더 약해지잖아요. 수막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 XC90은 오프로드 메뉴로 바꾸니까 접지력이 마치 이 4륜 구동의 명가인 지프차를 탄 것처럼 와, 구동력이 되게 쫀쫀합니다. 그래서 뭐 XC90으로 사실 뭐 오프로드를 가시는 분들은 진짜 극히 드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간다면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신형 XC90 T8의 공인 연비는 리터당 15.5km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시승차가 전기 충전이 아예 안 돼 있어서 그런지 현재 트림 컴퓨터상 13.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기 충전을 안 한 것 치고는 이 차가 지금 공차 중량이 2.4톤이 되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연비를 가지고 있다면 꽤 잘 나오는 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2차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마지막 모델인 2024 XC90 T8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1억 1,520만 원부터 시작이고요. 일단 기본 트림부터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이기 때문에 딱 이 가격만 지불을 한다면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7인승 고급 SUV를 살 수 있다는 게 메리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 차종과 비교를 하더라도 GL이라든지 X5 카이엔보다 아직까지는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소비자로서는 최고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